이게 위로는 LG 쪽으로 치이고 밑으로는 중국 쪽으로 치다 보니까 대한 사업 재개가 삼성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이는 무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OLED TV 시장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빈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알려주신 거 눌리면 사볼까 하고 보고 있는데 계속 얘기만 하시면 다음날 급등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저한테 뭐라 하셔봤자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큐피디님 어떤 종목을 원하세요? 저는 저평가 상태로 바닥에 있는데 앞으로 큰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 좋은 것 같아요. 참 난해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관점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관심 있게 볼만한 또 산업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씩이요. 우선 워낙에 시장이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빠졌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 저평가 상태로 눌려있는 종목분들이 많긴 해요. 다만 계속 싼 상태로 유지될 것이냐, 싸지만 앞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이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후자를 분류해 봤을 때 다가올 큰 호재, 큰 성장, 이거는 어느 국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 두 번째로는 기업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최근에 폐배터리, 로봇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던 것이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주목할 게 기업의 투자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새롭게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5년간 무려 45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고, 심지어는 이재용의 회장 취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의 속도가 더 붙을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을 보아하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계속 집중하면서 방문도 해서 그 기술적인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디스플레이 쪽을 다뤄볼까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2월까지 디스플레이 수출 움직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실제로 2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YOY 작년 대비해서 무려 9개월 연속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수출 금액은 2020년 5월 이후에 무려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형태도 바닥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재미난 게 우리가 지금 삼성의 움직임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기준 부분별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을 낸 곳이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반도체는 2,700억 정도 수준인데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 기준 약 1조 8천억 정도로 반도체에 비교해서 무려 7배 가까이 영업이익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즉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에 이 디스플레이 사업이 없었으면 실적이 그냥 완전히 작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니,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부진했는데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 이유를 놓고 봤더니 디스플레이는 크게 중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그 다음에 대형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TV 쪽으로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라 볼 수가 있어요. 즉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과 TV 시장이 죽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매출이 좋았었던 건 뭐였느냐? 바로 스마트폰 시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플래그십 제품 중심의 판매는 굉장히 좋았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폴더블 폰,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 고사양 제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사는 수요는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가 중저가 모델 대비 또 고사양의 패널을 요구하는데, 이 고사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중소형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굉장히 굳건한 위치를 잡아서 전체적인 수요는 죽었지만 프리미엄으로 인한 판매 단가는 높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었던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았는데 이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개화해서 앞으로 점점 더 커져갈, 성장할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인데요. 이 시장이 무엇이냐? 바로 OLED 시장입니다. OLED 많이 들어보셨죠?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존의 LCD 방식은 뭐였었냐면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표시할 수 있을 만한 소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자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소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빛을 쐬어줄 수 있을 만한 판때기를 먼저 깔아놓고 앞부분에 이 색깔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소자들을 덧입혔던 거죠. 근데 지금의 방식은 뭐냐? 각각의 소자들이 각각마다 빛을 내는 소자가 다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OLED의 장점은 LCD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빛을 쐬어줄 수 있을 만한 판때기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더 얇아지는 거고 그만큼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 단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명암비가 좋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정색을 표현할 때 있어서 LCD에 비해서 확연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존의 LCD는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해 뭘 하냐? 뒤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이 화면을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쳐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쬐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블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커튼 사이로 조금이나마 빛이 새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OLED는 달라요. 그냥 소자 자체를 탁 차단시키고 꺼버리면 돼요. 그럼 완전한 블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암막이 된 방 안에 불을 켜고 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CD에 비해서 OLED가 명암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띠고 있는 OLED다 보니까 점차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를 탑재하는 제품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는 몇몇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에만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었다면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많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패드, 그 다음 노트북, 그 다음 메타버스 디바이스까지 새로운 디바이스들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또 반대편인 대형 디스플레이, TV 쪽도 점차 LCD를 OLED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올해 $1,500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OLED TV 점유율이 50%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3년 전에 삼성전자가 CS2020 행사에서 그때 당시 TV 사업부장이었던 한종희 부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OLED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3년, 10년 전에 OLED TV를 선보였지만 수율과 그 다음에 시장성 문제로 이게 크게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2년 만에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 진영인 LG전자 쪽에서 이 OLED TV로 계속 시장 점유율을 먹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저게 계속 돈이 되네. 야, 이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데? 라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중국 쪽의 LCD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다 보니까 야, 이게 위로는 LG 쪽으로 치이고 밑으로는 중국 쪽으로 치다 보니까 이 OLED TV에 대한 사업 재개가 삼성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에 OLED TV를 3월 9일에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OLED TV 시장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커지고 프리미엄화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없던 곳에서 새롭게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디바이스들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OLED 패널이 탑재가 되는 양이 많아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 그리고 이 OLED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 즉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도와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최근 삼성과 LG의 OLED TV 관련 동맹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OLED 산업 내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소형 시장에서는 굳건한 1등이 누구냐?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반대로 이 대형 OLED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굳건한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OLED TV를 10년 만에 다시금 국내에 출시하면서 판매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패널을 공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OLED TV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는 싶은데 그 TV에 필요한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한적으로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시설 투자라는 게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1초 만에 딱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만들 수가 없는 국면이라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패널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양 동맹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 이 가격을 잘 조율을 못하면서 한 차례 철회됐었어요. 다만 최근에 이 동맹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LG전자가 노트북 신제품 그램에 처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즉 LG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반대 삼성 디스플레이는 범 LG 가인 LG 세미콘이랑 손을 잡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뭐야? 디스플레이 쪽으로 LG와 삼성이 알게 모르게 협력 관계를 점차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TV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차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삼성과 LG의 협력 구조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삼성은 중소형 OLED 쪽으로 더 힘을 실고 LG는 대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으면서 가뜩이나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 침범하려고 있는 상황에 LG, 삼성 양쪽에서 굳건한 지위를 보여주면서 이 격차를 더 벌려주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을 점차 탄탄하고 크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OLED 생태계가 보다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야, 삼성은 너네 잘하는 거, LG는 너네 잘하는 거 으쌰 막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납품하는 주요 OLED 관련 소부장 업체들 이런 애들이 또 마찬가지로 함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재 쪽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물론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느냐? 즉 판매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 많이 판매하는 이 출하 대수가 아니라 보다 큰 면적, 보다 큰 프리미엄 제품을 파는 이 면적과 그 다음에 제품의 판매 단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과 비례해서 실적을 낼 수 있을 소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P&H 테크라는 기업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OLED TV 향 투자를 발표하면서 OLED 관련된 이 공장을 더 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장비를 한 차례 납품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기존에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이 OLED 관련 장비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적인 ICT, AP 시스템, SFA 이런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얘네들은 막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상승을 이뤄내기보다는 수주 공시 전후로 한번 땅 치고 다시 한번 주춤하고 다시 한번 수주에 땅 치고 주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상대적인 변동성은 클 수가 있기에 초보자분들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과열 구간이고 워낙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이 막 금방금방 널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조급함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장세인데 오히려 이럴 때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자중, 매매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다. 꼭 보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 오히려 시한폭탄처럼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기회는 점점 크게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한 발 빼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스탠스를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금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 투자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저 역시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습관적으로 댓글을 다 읽어요. 읽으면서 제 취미 삼아 여러분을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시라 응원하면서 하트를 뿅뿅 눌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응원의 기운, 수익의 기운 가득가득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